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소설 20년 후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리베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관 한 명이 골목을 순찰하며 지나갔다. 보기에도 의젓한 걸음걸이였다.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그 걸음걸이는 경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곤봉을 빙빙 돌리면서 경관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시민의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훌륭한 표본이었다. 골목마다 가끔 담배가게나 노점 식당의 등불이 보였으나 대부분의 가게는 일찌감치 닫혀 있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경관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철물상 점포 앞이었다. 어둠을 등지고 한 사나이가 입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경관은 곤봉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경관이 다가서자 사나이가 재빨리 말을 꺼냈다.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20년 전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약 20년 전 바로 이 자리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빅조란 별명을 가졌던 브레드라는 친구가 음식점 주인이었지요.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틀림없군. 그 식당은 바로 5년 전까지 있었어. 사나이는 성냥을 켜서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에 눈이 날카롭고 턱이 네모진 창백한 얼굴과 오른편 눈썹 옆에 찍힌 조그만 상처 자국이 나타났다. 넥타이 핀은 묘한 방식으로 끼운 큼직한 다이아몬드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오늘 밤, 사나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브레디의 음식점에서 지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저의 친구였지요. 우리는 둘 다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지미는 20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 한제산 잡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돼 있었지요.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지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뉴욕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어떤 신분이 돼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여기 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경관은 사나이의 말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거 참 재미있군. 하지만 재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은 좀 긴 것 같군요. 그래, 일단 헤어진 후 그 친구한테서 무슨 소식은 없었어? 물론 있었지요.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자 피차 소식을 모르게 됐지요. 아시겠지만 서부는 대단히 활발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요.
저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친구가 과연 나타날까요? 지미는 반드시 저를 만나러 나타날 겁니다. 죽지 않은 한은 말이죠. 그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약속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1000마일이나 여행해서 여기까지 온 걸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뚜껑에는 화려한 문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꼭 10시 정각이었어요. 우리가 이 음식점 문 앞에서 작별한 것은 서부에 가서 한미천 두둑하게 잡았소. 그야 물론이지요. 저는 서부에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약삭 빠른 놈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날 판에 찍은 것처럼 하는 일이 뻔합니다마는 서부에서는 잠시도 안심을 못합니다. 경관은 곤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세 걸음 내디뎠다. 나는 그만 가겠소. 당신 친구가 틀림없이 오기를 바라오. 친구가 늦으면 어떻게 하겠소? 기다려야지요. 안녕히 가세요, 경관 나리. 경관은 사내와 작별하고 그가 담당한 구역을 걸어갔다. 거리에는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허름한 간판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따금씩 행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다. 20년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의 길을 달려온 사나이는 철물상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친구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20분이 흘렀다. 인기척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그는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키가 아주 큰 사나이였다. 거기 서 있는 게 보부인가? 다가오던 사나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대가 지미 웰즈인가? 철물상 앞에 서서 기다리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기서 만날 줄 알았다. 20년이라니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옛날 식당은 없어진 모양이군. 그래 보부, 서부는 경기가 어떤가? 키 큰 사나이가 물었다. 그야 대단하지. 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있어. 그런데 너 참 많이 변했구나. 키도 예전보다 커졌고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 골목이 어두웠으므로 보브는 지미를 잘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20이 넘어서 키가 많이 자랐어. 지미는 변명하듯 대답했다. 그렇군. 이곳 뉴욕 생활은 어때? 그럭저럭이지 뭐. 난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세.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천천히 옛날 얘기나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이 출세한 경로를 한바탕 늘어놓기 시작했다. 키 큰 사나이는 외투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윽고 그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약국 앞까지 걸어갔다. 전등 밑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런, 자네 내 친구 지미 웰즈가 아니지 않는가?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오해를 하고 있군. 오해가 아니야. 아무리 2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 해도
매부리코가 납작하게 주저앉을 만큼 길지는 않아. 키 큰 사나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20년 동안에 착한 사람이 악한으로 변하는 애는 얼마든지 있지. 그렇다면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키 큰 사나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 보브. 네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고 시카고 정보국에서 전보 연락이 있었지. 순순히 따라오겠나? 매우 어리둥절한 표정이로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편지가 있으니 창 밑에서 읽어보게. 외근 중인 내 동료 지미 웰즈 경관이 자네에게 전해주라고 한 편지일세.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보브에게. 나는 우리가 20년 전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로 나갔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명 수배자의 얼굴을 보고 말았지. 자네가 성냥을 켜서 잎담배에 불을 붙일 때였다네. 하지만 어떻게 내 손으로 친구를 체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네. 지미로부터.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